안녕하세요. 네, 최양숙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엄마, 아가는 왜 똥을 싸? 그런 거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인문학은 특히 질문하는 것이고, 흑백 논리가 아니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그 다름이 전부 다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인문학이 생각이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처음부터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개인이지만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기는 당연히 사랑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처음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고 굉장히 예뻐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불안해하면서 그 아이에게 자기들의 뜻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자녀 교육의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해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우리가 밀어주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벌써 이미 부모의 뜻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왜 그럴까? 이 부모가 이미 자기 자신의 불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 모두의 마음 안에 아주 내가 작다는 느낌, a sense of smallness라고 얘기하죠. 작다는 느낌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위인도, 어떤 위대한 정치가도 나는 굉장히 작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 너무나 큰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 문제, 정치 문제, 혹은 테러리즘, 중독, 우울증, 혹은 사이코패스, 성격장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고 그 사회 문제들은 결국 저는 한 사람의 아기가 어떻게 잘 자라지 못했는가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고 상담 슈퍼비전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어디에서 올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손상받았을 때, 또 개인으로서의 독특성을 손상받았을 때 인간은 영락없이 병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얼굴 모습이나 성격이 모두 다 다릅니다. 이 다름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움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만이 가진 어떤 독특성과 새로움을 인정해주는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상당 부분은 이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초에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 발달의 초기 3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론입니다. 생후 3년, 물론 이제 임신기간까지 포함해서 생후 3년까지가 인간으로 치면 기초공사에 해당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너무나 예뻐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이제 조금 크면은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릴 땐 예뻤는데 이제는 자기 주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춘기 부모들은 아이가 착했는데 친구를 만나서 그때부터 삐뚤어 나가기 시작했다.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저렇게 됐지. 우리 아이는 원래 굉장히 똑똑하고 착하다. 자, 착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 말을 잘 듣는 것을 착하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부모 말을 듣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아이는 굉장히 똑똑한 것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인간은 어떤 생물보다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취약해서 송아지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 조금 있다가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그렇지만 인간은 최소한 얼마를 봐주어야
인간으로서 자기 혼자 먹고 살까요? 상당한 기간을 돌봐줘야 됩니다. 더더욱이 사회가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자기 밥벌이를 할 정도 되려면 무려 30년? 40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러다가 50에 은퇴하고 나머지 40년, 50년을 또 고령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이 굉장히 무력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어떤 버림받음에 대한 크나큰 불안이 누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리적으로 정말 버려지는 아이들도 있죠. 물리적으로 버려지는 것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는 왜 형같이 공부를 못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아이의 독특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폭력. 최근에는 이제 언어폭력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생겨서 말로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것 그런 거를 굉장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지 기술로만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고 해서 달라질까요? 저는 결국은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안에 깊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 근본적인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질문하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인문학적 태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기를 예뻐할 때에는 자기가 자유롭게 하지만 부모가 나를 못마땅해 할 것 같으면 이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부모의 눈치를 보고 부모에게 맞춥니다. 자, 이 맞춘다는 것을 수능이라고 해서 수능, 이 위니카트라는 사람은 수능하는 것이야말로 거짓 자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적응하고 다릅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내 삶을 버려가면서까지 부모에게 따라가려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진짜 순복해서가 아니라 부모에게서 버림받으면 내가 죽을까봐 겉으로만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과연 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거짓짜기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그 상담 쪽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비폭력 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을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분노하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하나로만 규정할 때 내가 굉장히 많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분노하게 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걔를 하나로 규정하면 됩니다. 너는 게을러. 이런 말. 나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공부해서 밥이나 먹고 살겠니? 이런 말들은 그 아이에게 아주 정말 폭력을 그렇게 하는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의 모든 갈등이나 전쟁 혹은 테러는 결국 인간 내부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고 한 사람이 온전히 평온하고 기초공사가 잘 돼 있고 주변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 이상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 부모 밑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지나다가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결혼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외모에 반했다, 혹은 그 사람의 직업에 반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맨날 집에서 그냥 있는 돈 다 까먹고 엄마한테 의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무능한 게 싫었는데 그 사람은 직업이 확실해서 왠지 내가 안정될 것 같아서 결혼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자, 어떤 의미로든 결혼은 우리가 부모 밑에서 받지 못했던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무의식적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 밑에서 받지 못한 것, 예를 들면 굉장히 파워지향적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아마 10중 8구 그 부모가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너는 어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런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비록 아기지만 내 자체로 충분하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커서 어른이 되어야지만 어떤 파워를 행사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나는 빨리 어른이 되어서 파워를 행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노인들을 보고 그 얼굴에서 아기의 얼굴을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또 아기를 보고 그 아기가 노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노인이고 노인이 아기고 그 아기가 바로 우리 인간 하나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말 존엄하고 그 자체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증받아야지만 이 세상에서 병이 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밖에 나가면 이 살기 힘든 세상에 그런 대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부모만큼은 그 아기를 보고 반짝반짝 눈을 빛내면서 그 자체로 즐거워하고 경탄에 맞이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에게 애착하고 엄마는 아기들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아기들을 돌본다고 하면 보통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정신으로 그 아이를 돌보는지에 따라서 그 아기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이 원수 덩어리, 이 돈만 잡아먹는 녀석, 이런 마음으로 돌봐주는 것 하고 정말 이 세상에 다시 없는 경이로운 존재다 라는 느낌으로 돌봐주는 것하고는 그 아이의 내면에 쌓이는 그 정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가족 전체를 상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부모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나는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 그래서 아빠는 열심히 돈을 벌고 엄마도 굉장히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를 인터뷰해보면 우리 엄마는 계모 같아요.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 같아요. 우리 아빠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 나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아빠 나에 대해서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엄마가 주는 사랑은, 아빠가 주는 사랑은 이 아이들이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 내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편을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대화하면서 돌봐주는 거라는 느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고 또 하나가 경청입니다. 자, 경청이라는 것도 우리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신데, 우리는 때로는 상대편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내 안에 내 뜻이 확고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을 때에는 마음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을 괄호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을 잠시 괄호쳐 놓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을 보면 상대편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듣지 않기로 이미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상대편이 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자, 정치나 어떤 큰 이 마크로 시스템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서 민주화가 일어나야지만 됩니다. 자,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안 되는 이유는 가정에서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강압하고 폭력하고 아이들의 원함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크로 시스템의 영향을 물론 마이크로 시스템이 받지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심을 잃지 않는다면 이 일들이 조금 더 쉽게 풀려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학자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는 뿌리고 또 하나는 날개입니다. 자, 우리는 자녀들을 얘는 내 밑에서 태어났지만 내 자녀가 아니다. 얘는 자기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배반할 자유를 주어야만 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제가 인간관계는 사실 대인관계까지 확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좁게 얘기가 됐는데요. 사실은 그 대인관계도 초기 부모와의 관계, 다시 말해 대상관계에서 내가 어떤 틀을 습득했느냐가 이렇게 전개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일관적인 엄마 밑에서 자라면 이 아이는 그 눈치를 살펴보느라고 늘 불안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반항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요청해도 엄마가 별로 잘 들어주지 않고 엄마 자신이 우울하고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이들은 그 다음에 내가 주장해서 그것이 좌절돼서 상처 입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구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자, 대인관계 양식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받고자 계속 그 사람에게 달라붙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회피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함으로써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관계로부터 왔고 내 엄마 아빠에게서 왔어. 그것은 결국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경제가 문제라고 하고 생존 경쟁이 너무 극심화돼서 젊은 사람들이 살 길이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 생존 불안이 내 생각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불안해서 이런 거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을 분명히 하고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나 스스로라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으려고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에게서 또 실망을 하게 되죠. 자, 우리는 혼자서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아기들이 계속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죽어가더라도 미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라는 느낌입니다. 그 인간관계 그 무대의 뒤편, 이 얘기는 그 무대의 뒤편에는 우리의 초기 양육에서 받았던 그런 어떤 기초공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 말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